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은 잠깐 경제 철학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번에 책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Say No의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게 노라고 외쳐보아라 라는 책인데요. Say No라는 분이 무일푼으로 시작을 해서 부채 없이 1,000억 원대 자산가로 만든 55년생 남성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믿어온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싶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도 제가 한번 좀 추려 보았습니다. 샘플링에서 좋은 메시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가난한 젊은이에게 주는 대안은 역시 마찬가지이다. 땡장 한 푼 없다면 침식을 제공하는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 2년, 3년 있으면서 돈을 아귀처럼 모아라. 외출도 하지 말고 시간 남으면 책을 읽고 연애도 꿈꾸지 말고 외로우면 자이나 하고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말 것이며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죽을 병이 아니면 절대 신경 쓰지 말아라. 가족 중에 누군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 특히 그 빚을 이른바 사업하다가 지게 된 것이던 도박으로 지게 된 것이던 간에 병원비가 아닌 한 절대로 갚아주지 말라고 하고요. 빚쟁이에게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절대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라. 남들 하기 꺼려하는 일에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고 남들 사는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당신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신을 또 다시 찾도록 열심히 일을 해라. 그게 장사와 사업의 성공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전쟁 난민처럼 살면서 절약하고 또 절약해라. 가족을 모두 수입을 합치고 이자를 은행보다 2에서 3% 주는 곳에 저축을 하고 친척 있는 친구들 간에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말 것이며 가족 홍은 당신이 돈을 얼마 모았다는 소리를 그 누구에게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류대에 갈 실력이 안 되는 자녀에게 교육비를 절대 쓰지 말 것이며 소주 한 잔도 마시지 말고 돈을 모으고 또 모으라고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저는 매우 또 와닿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돈 받은 거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말이 좀 이해가 반 정도는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돈 받은 거 이상 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길고 넓고 이 사회 시스템을 좀 이해가 된다고 하면 딱 돈 많은 거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겠죠. 나는 어차피 계속 고용인으로만 현 시점에서는 고용인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를 더 필요하는 대상자와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또 불러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 줘야 되는데 내 하는 행동들이 그런 상황에 계속 얽혀져 있다라고 하면 절대 발전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이제 대충 무슨 의도로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지를 좀 보게 되면 대충 각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특정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해도 내 직업이 대부분 난이도가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험이라는 제도를 아마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미스가 나오게 되냐면 이게 공부라는 스킬을 쭉 찍으면 문제점이 간당간당하게 한두 문제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시작하는 그 시점 대비해서 기함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직업을 전직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간의 세이브를 좀 할 수 있고 돈도 그만큼 더 빨리 모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꾸 내 마음에서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본인의 객관화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시간과 돈을 교환의 매개체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과 돈에 있는 교환의 매개체에 있는 그 시간이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허드렛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 삶이 뭐 변화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학력도 안 된다, 그래서 직업 부분도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충족하려고 하면 그 충족 조건은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그럼 돈을 다 시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앞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이 내용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친 듯이 그냥 돈만 신경 쓰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자신이 받았던 돈의 액수 이하로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꽤 있죠. 내 자존심인지 세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인 건지 등등인데, 그 자신에 있는 가치 비중이 누군가는 상대방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나를 자꾸 모니터링하고 CCTV로 관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이 너무 사악하고 나쁜 새끼를 만나면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대상에 있는 고용주라고 하면 분명히 저를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 분, 매 초마다 항상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토대로 성장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또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로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돈의 액수만큼만 일을 한다는 건 나의 재능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누군가가 뭐 보여줄 수 있지 않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일을 못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이 안 되니 그냥 그 정도로만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이것도 모이면 충분히 시드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이 돈을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돈을 모으다 보면 1억을 목표로 두고 했었을 때 그게 뭘 거냐라고 하지만 5년차, 6년차, 7년차 되면 과거에 있었던 기반의 내용을 해왔던 그런 행실들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그게 정말 내 해왔던 행동들이 진짜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 하루에 있는 그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돈은 모이지가 않겠죠. 왜냐? 매 하루마다 그냥 계속해서 소비를 해버리니까 모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져 있죠. 한 푼이라도 생기면 오락실로 달려가거나 PC방으로 가게 되면 계속 돈이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돈이 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드가 모이면 그 시드로 모인 걸로 현명하게 투자를 하든지 무언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인데, 자기에 있는 생각에 있는 마인드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운명론을 많이 받아들이고 사주팔자에 신목한다라고 했는데,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운에 너무 많이 의존도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운이 좋아졌다는 건 노력이 어느 정도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운도 따라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에 있는 그 체득 단계가 돌파되는 건 진짜 그 인생에 운이 좋은 사람이 저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 소속이 내가 그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무리하게 베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쉽게 흥분한다. 순박하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능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그리고 그냥 누가 주어진 정보로만 습득을 해서 이게 나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들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7번째로는 경험자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더 믿는다. 저는 이 말이 마지막 문구가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 많은 수가 충고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나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할 것을 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 세월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는데 내가 말해주면 못할 것이냐,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인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매번 꼰대처럼 이런 콘텐츠를 왜 만들었을까요? 즉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딱 있죠. 즉 내가 실패를 먼저 해봤으니까 이런 걸 제발 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마인드를 갖지 마라. 그리고 안 될 것 같다, 뭐 포기할 것 같다, 안 해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웬만하면 제가 오지랖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도를 여러분들이 감도할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지, 경험을 해봤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하나 보여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내용인데, 자, 평생 모은 전재산 비트코인으로 탕진한 아재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전재산이 4,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돈 날린 것만 해도 어마무지하게 몇억 원 이상을 날렸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차트가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집니까? 대다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차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변동폭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도의 위험도도 생기고 이 정도의 기회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만 따서 보면 위기죠.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할 거냐, 이 위기에 또 다른 기회로 발판을 만들 거냐. 여러분들의 있는 경험치와 스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공부를 얼마나 하고 그걸 어떻게 했냐, 반복 학습을 통했냐, 그리고 추론 학습을 통했냐, 그게 얼마나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반복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만큼 올라왔냐, 그 검증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즉 투자입니다. 예. 근데 이 시간과 비용을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함이 있다고 했죠. 평균 2년에서 3년. 연봉에 2년치 이상 쓰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대다수 이거 선을 넘어요. 왜? 더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먼저 앞으로 나가죠. 대부분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그 대부분 부자분들이나 약간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보다 더 똑똑한데 왜 그런 거를 왜 잘 안 하냐면, 이런 모험적인 위험 리스크를 웬만하면 좀 축소시키고자 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다 할 줄 압니다. 선물할 줄 알고 선물을 더 많이 베팅하려고 하지만 억제하는 것이죠. 왜? 여기보다 내 삶에 지금에 있는 이 삶의 이 선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한 단계 지하가 있고요. 여기는 이 지하 밑에 지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억을 갖고 있다고 치고 여기 지옥까지 가면 마이너스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10억 만약에 빚을 갚으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쓸 때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쓰라고 했던 이유는, 내 미래에 있는 8년이나 10년치에 있는 것을 미래 앞으로 땡겨가지고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8년에서 10년치에 있는 모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총액을 갖다 쓰는 거라서 이 버튼 하나를 소중하게
누르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미리 땡겨 쓰고 울어봐야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누가 감정적으로 잠깐 이렇게 위로는 해줄 수는 있지만 현실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특정 래퍼를 유도하는 새끼들이나 유튜브에서도 뭐 위로만 해주는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이 시장에서 무언가를 좀 바꿔보려고 한다고 하면 진짜 지독하게 이 직업을 존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지독하고 미친놈 소리 들을 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패턴 학습하고 반복 학습하고 초론 학습을 미친 듯이 갈아 넣어야지 될까 말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도 했음에도 일정 스킬 이상 안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쪽에 재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적당량만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형태로만 보유하는 형태로 시간으로 이제 지나서 자산이 축적되는 그 단계까지 그냥 시간으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들 이거 아까 지옥 그 선 그려놨죠? 그걸 견뎌낼 수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누군가한테 남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자기가 선택했던 그 레버리지도 자기가 직접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저 책도 한 번쯤 읽어보면 좀 나쁘지 않고 투자할 때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주는 책이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약간 주말 차원에서 오지랖으로 이번 영상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행동과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말재주는 별로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딱 공부하는 양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 그런 접근성을 볼 때 되게 진지하게 한다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좀 보면 몇 년 동안 지켜보셨으면 아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에 있는 채널은 진짜로 뭐 구독자를 키우는 채널보다는 정말로 이쪽에 연구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구나. 이 채널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